이제 다시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닐라 중심가에서 아들의 전단지를 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사건이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었던 필리핀 납치 살인 사건, 대한민국에서 역대 사건 중 가장 악랄하고 잔인했던 범죄 집단, 두목 최세용을 제외하고 기타 공범은 체포, 구속 또는 자살. 당시 두목 최세용만 남아서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형사 최 형사와 라이언은 치앙라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태국 주재 경찰 형사들은 최세용이 태국으로 도주해왔다는 첩보를 접하고 그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수사해 왔는데, 최세용의 동생이 태국 메사이 국경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확인 결과 그 동생은 한국에 있었고, 그런데도 여권이 태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최세용의 태국 입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테죠. 최세용 동생 여권이 최종 사용된 위치는 치앙라이와 인접한 미얀마 국경 메사이였습니다. 2012년 5월 최세용 동생 여권으로 메사이 국경으로 입국, 3개월 체류 기간을 감안한다면 2012년 8월 12일이 비자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치앙마이 또는 치앙라이에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 8월 12일 이전에는 메사이를 통한 비자 클리어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작전이었지만 경찰대학 입학, 경찰 밥을 조금 먹은 라이언을 믿을 수 있으니 체포작전에 함께 동행하여 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치앙라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이 걸리는 비행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와 함께하는 이 임무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기에 치앙라이는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과 인접하여 있어서 탈북자들이 심심찮게 많이 이용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태국 정부와의 원활한 협상과 소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의 행정원을 치앙라이에 파견해 두고 있었습니다. 첫 여정이었고 탐문과 수사를 위하여는 안내를 맡아줄 사람이 우선 필요하였기에 국정원 소속 K행정원을 공항에서 만나 치앙라이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고 탐문을 해야 할 만한 지역과 주요 장소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민국 부국장이 우리에게 한 컷의 사진을 내밀어 보여주었습니다. 최세용의 부인이었습니다. 불사.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전 8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경에 최세용의 부인은 메사이 국경을 통하여 이미 비자 클리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What? 하지만 주변 날짜를 다 뒤져도 최세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부인과 함께 메사이 국경을 통해 비자 클리어를 마친 최세용은 도피자의 탁월한 감각으로 아마도 위험을 감지해서 부인만 먼저 보내고 분위기를 확인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며칠 이내로 메사이 국경의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높고, 아마도 현재 그는 치앙라이 시내에서 언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의 부인이
미얀마 국경 도시인 타킬렉으로 나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메사이 태국 국경으로 재입국하였다는 점. 그 점은 메사이 국경 어딘가에서 최세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리도 가능합니다. 그가 메사이 국경 검문소에 나타난다면 바로 8월 5일 오늘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정오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체할 여유 없이 바로 급히 국경 검문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미얀마 쪽은 강을 낀 다리 외엔 도주로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나타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봉고차 기사인 태국인과 함께 우리 셋은 국경 검문소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언제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상황. 한시도 한눈을 팔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개월 전 최세용과 그 부인은 오후 2시 태국 국경을 통과하여서 미얀마로 들어갔다가 약 2시간 후 오후 4시경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도 그런 채 우리는 국경 출입구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민국 부국장이 보여준 3개월 전 최세용과 부인의 사진. 안양 환전소 살인건으로 수배를 받은 당시 사진과 비교를 해보니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최세용의 머리는 노인처럼 하얗게 세었고 얼굴과 몸은 삐쩍 말라 최초 수배 당시 사진만 가지고는 그를 정면에서 맞닥뜨리더라도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형, 얼굴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살 빼고 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긴장하며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도피자의 신분이라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야. 20년 경력 베테랑 경찰관의 말이었습니다. 괜스레 한편으론 최세용의 불안한 도피 생활이 가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세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 비자 만료 일자. 와이프는 8월 4일 비자 클리어. 최세용도 주변 날짜에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생각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게 생각을 굴려보았습니다. 국경이민국 직원들을 다시 만나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은 국경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다시 오전 일찍 국경 메사이 잠복을 마치고 치앙라이 시내로 돌아와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 최세용과의 숨바꼭질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8월의 치앙라이는 찜통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렌트카 사무소나 게스트하우스는 다닥다닥 밀집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탐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 속을 걸으면서 하나씩 한 군데씩 탐문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최근 사진을 크게 복사하여 치앙라이 시내에 절비한 렌트카 회사에 들어가서 무작정 질문을 하였더랬죠. 수십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탐문을 하던 중에 우리가 내민 사진을 유심히 보던 렌트카 직원이 어제 저녁 일몰 시간쯤에 사진 속의 인물이 반바지에 모자를 눌러쓰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여행자들은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사람은 유독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서 인상에 남았다고도 했습니다. 어제라면 최세용의 부인이 혼자 국경을 넘은 다음날 아직 치앙라이 시내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고 이 렌트카 직원도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놈이 이 주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치앙라이 시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이트 바자 하는 지역
시장, 인근의 식당들, 백화점 등을 걸으면서 분주하게 눈알을 굴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다시 하나씩 탐문하고 또 탐문했습니다. 최세용은 범죄 집단의 보스이고 기획자였습니다. 머리가 좋고 잔인하여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자. 밤이 늦도록 최세용과 우리의 숨바꼭질은 계속되어 갔지만 무더위는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탐문과 잠복을 밥 먹듯이 하는 경찰관들이 참 대단하게 여겨졌죠.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메사이 이민국 부국장을 만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태국 이민국에서도요, 용의자의 중요성과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서 치앙라이나 메사이에 소재한 호텔, 게스트하우스 숙박자들의 명단을 매일매일 보고받아서 면밀하게 체크하여 왔다고 합니다. 탐문, 그리고 국경이동, 다시 야간 탐문. 이렇게 일주일간에 걸친 최 형사와 우리의 탐문과 잠복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최세용의 행적을 쫓은 일주일은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다시 메사이 국경으로 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한 일주일 동안의 탐문과 잠복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시간이 안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방콕으로 철수하기 전 우리는 다시 태국 경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메사이 이민국 부국장은 물론 메사이 국경 검문소장과 그 직원들을 만나서 이 용의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곳곳의 국경 검문소마다 최세용의 사진을 크게 붙여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비자 클리어를 위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 방문자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제서야 우리는 치앙라이를 떠나 방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대한민국 경찰청은 최세용의 비자 클리어 만기를 잊지 않았고 태국으로 수사관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태국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최세용은 이미 체포되고 맙니다. 최 형사와 라이언이 누누이 당부하여 최세용의 사진을 국경마다 걸어두었던 태국 국경경찰이 메사이 국경을 통과하는 최세용을 잊지 않았고 그를 신중하게 미행하여서 치앙라이 시내 커피숍에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벌인 치앙라이에서의 노력이 결코 헛된 날들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용의 주도하게 동남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도주해온 용의자 최세용은 그렇게 태국에서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최세용이 체포될 당시 죄명은 여권법 위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도망을 다닌 그였기에 태국 내 범법 사실은 여권법 위반이 되어서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에 우리 경찰과 외무부는요, 최세용의 한국 송환을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태국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가 되면 최종 확정된 형을 치르기 전에는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국의 주권을 고수하는 모든 나라의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아이 쥐뿔도 모르는 국회에서 언론에서 무능하다고 떠들어대었지만 사실상 형을 마치기 전에 범죄자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힘겨운 노력 끝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세용은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기도 하였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모르고 단 몇 사람을 제외하곤 알지 못했던 최세용 검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후배였던 당시 최 형사, 그리고 그 작전을 지휘했던 차 형사,
그리고 저 라이언. 우리가 치앙라이에서 체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태국 경찰은 최세용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체포를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최세용이 체포되고 이틀 후 여자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이 치앙라이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보석 신청을 하려고요. 최세용의 부인이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 그 후 최세용의 부인 A씨는 공기호 부정사용죄로 체포되어서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 최세용의 검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라이언이었습니다.